대표님, 혹시 그거 아세요?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정말 엄청나게 차이날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 대표님 급여를 어떻게 똑똑하게 설계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들을 싹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먼저 대표님들이 겪는 세금 딜레마, 이게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급여랑 세금이 어떻게 시소처럼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시소 게임에서 이기는 법, 바로 세금 스위트 스팟을 찾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족을 활용한 소득 설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뭘 지켜보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대표님, 지금 받고 계신 급여, 정말 최적화된 금액일까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에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대표님의 세금 딜레마.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사실 한 사람이지만 역할은 두 개잖아요. 모자를 두 개 쓰고 계신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예요. 임원인 나로서는 당연히 월급 많이 받고 싶죠. 보너스도 두둑하게 챙기고 싶고요. 그런데 주주인 나를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주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 월급이 뭐죠? 맞아요. 회사 입장에선 비용이란 말이죠. 내 월급이 올라갈수록 회사 이익은 줄어들고. 와,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두 역할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가 세금 문제랑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급여와 세금의 시소 게임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절세의 첫 단추,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원리는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님의 월급은 나에겐 소득, 회사에겐 비용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한 문장이 세금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시소 효과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대표님 월급이 쭉 올라가요. 그럼 시소 한쪽이 올라가듯 내 개인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개인 소득세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시소 반대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회사 입장에선 비용이 늘어났으니 세금 낼 이익이 줄어들어서 법인세는 오히려 쑥 내려갑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완벽한 시소 게임인 거죠. 자, 그럼 이 시소 게임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쪽만 계속 누르거나 올리면 될까요? 아니죠. 정답은 바로 그 시소의 균형점, 즉 세금 최적점을 찾는 겁니다. 개인소득세 따로, 법인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을 합친 전체 그림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내 소득세 너무 많아. 이것만 줄여야지. 혹은 법인세 줄여야지. 이렇게 한쪽만 본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개인과 법인이 내는 세금을 합친 총 세금, 이 전체 파일을 가장 작게 만드는 겁니다. 관점을 확 바꿔야 해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보세요. 월급을 너무 적게 가져가면 개인 소득세는 적겠지만 법인세 절감 효과가 너무 미미하죠? 반대로 월급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개인 소득세가 정말 폭탄처럼 불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시에서는 연봉 1억 8천만 원 정도에서 딱 균형이 잡히죠. 개인소득세 부담과 법인세 절감 효과가 가장 이상적으로 만나서 결과적으로 총 세금이 가장 줄어드는 바로 그 스윗스팟인 겁니다. 물론 이 금액은 회사 상황마다 다 다르댔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 연봉이 1억 8천이면 1억 8천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과세표준이라는 건데요. 이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가족공제 같은 여러 가지를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내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기본 원리를 봤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고급 전략, 한 차원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가족 소득 설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득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글쎄요,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억 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한 가족 기업이 이 소득 설계라는 걸 제대로 해서 딱 1년 만에 아낀 세금 액수입니다. 2억 원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사례를 한번 뜯어보죠. 원래는요, 회사에서 똑같이 24억 원을 가족에게 지급했는데, 와, 세금으로만 11억 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 손에 쥔 돈은 13억 원 뿐이었죠. 그런데 설계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급여랑 배당을 합리적으로 다시 나눴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가 쓴 돈은 똑같이 24억 원인데 세금은 9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요. 가족들이 가져간 돈은 15억 원으로 확 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억 원을 번 거나 마찬가지죠.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요, 사실 이 전략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결국 상속, 증여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장 이렇게 자녀 세대에게 합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주는 건 단순히 오래 세금 아끼는 걸 넘어서 나중에 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미리미리 줄여나가는 정말 가장 현명한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안전장치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절세 전략을 짜도 국세청에서 이거 문제 있는데요? 하면 다 소용없잖아요. 그럼 이 모든 전략이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과세 당국이 뭘 유심히 들여다보는지 그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체크리스트 한번 같이 보시죠. 대표님, 이거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객관적인 근거와 서류. 우리 회사의 임원 보수 규정 문서로 딱 만들어져 있나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승인 받았나요? 성과 평가는 그냥 대표 마음대로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그리고 이게 이익 줄이려고 갑자기 만든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꾸준한 지급 구조가 맞나요? 이런 질문들에 네, 여기 서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방패예요.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지금 급여 전략은 혹시 10년, 20년 뒤에 닥칠 상속세 문제까지도 내다보고 있나요? 단순히 올해 내는 세금을 줄이는 걸 넘어서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자산 이전까지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절세 전략,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